자, 이론 시험에 이어서 82회 실무 시험 1번, 2번, 그리고 4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수험 번호 그리고 설치를 클릭한 다음에 A형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5628 그러면 822번 주식회사 팔령산업이 나타날 겁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3월 3일 주식회사 동국 소유 건물로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임차 보증금 1,500만 원 중 2월 3일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 선급금이겠죠. 먼저 줬으니까 제외한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 금액 1,5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동국입니다. 자, 이 중에서 500만 원은 이미 먼저 줬었어요. 선급금. 자, 500만 원. 오늘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자, 주식회사 동국.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 1,000만 원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232번 임차보증금 거래처 동국 입력하고요. 금액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 거래처 동국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3번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7월 8일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카페 뉴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다음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삼성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거래일 현재 카페 뉴는 간이과세자이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자,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비교통비로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6,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법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6,000원. 이렇게 해서 요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에요? 삼성카드. 카페에는 결제를 해준 거기 때문에 거기 거래처는 필요 없고요. 우리는 삼성카드에 돈을 물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6,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삼성카드에서 6,000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7월 25일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168만 9천 원 미지급 세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인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였다. 자, 요 미지급 세금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는 대변에 미지급 세금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납부했으니까 차변으로 와서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 금액은 168만 9천 원. 168만 9천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주면 되겠죠? 보통예금 168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261번 미지급 세금 168만 9천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168만 9천 원. 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이자 수익 35만 원이 발생하여 그럼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원천징수세 분리과세니까 미리 뺍니다. 은행에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53,900원을 빼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29만 6,1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소리죠. 먼저 납부한 거다. 그래서 자 우선 이자 수익부터 적어주겠습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 35만 원. 자, 그 중에서 53,900원 원천징수 선납세금 자산으로 처리해서 53,900원. 그리고 나머지 26만 9,100원은 입금되었다. 어디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 29만 6,100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29만 6,100원 그리고 선납세금 136번 53,900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901번 35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12월 20일) 생산부서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보통예금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보통예금 500만 원. 자, 근데 퇴직연금 불입은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 급여형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아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퇴직연금 운영하는 투자신탁 같은데 맡겨서 회사에서는 그냥 매년 중간정산 해버린 겁니다. 이거 수익 실적은 뭐 너희들이 나중에 그쪽에서 받아라. 퇴직금도 그쪽에서 받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적어버리면 끝납니다. 자, 차변에 퇴직급여. 근데 생산부 직원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은 500만 원. 자, 해서 입력하면 차변에 508번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가 되면 회사에서 요 기여형으로 처리해주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편합니다. 급여형으로 가면 골치 아파져요. 자, 있고 그 다음에 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5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해서 1번 7월 7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왕, 이거 거래처죠. 수리하고 수선비 15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 요거 금액부터 적어볼까요? 15만 원, 15,000원. 거래처는 수리왕. 자, 대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 있습니다. 동일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즉시 지급하였다. 수선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 수선비로 처리해라 이 말이죠. 자, 분계 유형은 혼합해주고요. 자, 유형은 뭐가 될까요? 돈을 줬으니까 매입 유형이 되고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과세 매입 51번입니다. 51번 과세 매입. 그러면 차변에 수선비. 자, 15만 원에 부가세도 줬어요.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15,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뭡니까?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보통예금 16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매입, 수선비 15만 원에 15,000원 수리왕 자동으로 뜰 거고요. 전자요, 분계 혼합. 그리고 차변에 수선비 15만 원,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16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8월 20일
자, 비사업자인 개인입니다. 김성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11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10만 원이죠.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소득공제용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증빙서류가. 그러면 매출이고요. 판매했으니까 현금 과세 매출. 몇 번이죠? 22번입니다. 유형은. 현금 과세 매출 현과. 거래처는 개인 김성호입니다. 생명선서 발행 안 했으니까 없고요. 분계는 현금 받았으니까 뭐 현금 해도 되고, 자, 혼합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혼합 그리고 또는 현금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분계하면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자, 두 개 합쳐서 110만 원 받았죠? 네, 110만 원. 자, 100만 원에다 100만 원에 부가세까지 받은 겁니다. 지금 이거 반대로 적고 있네. 받았으니까 예수금이죠. 여기서는 110만 원 적고요. 대변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이게 100만 원이죠. 그리고 부가세 10만 원 받은 거 받았을 때는 예수금이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를 주면 대급금.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현과 22번 현과고요. 제품 단가 없고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네, 가려 있네요. 네. 그다음에 김성호 F2로 검색해서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자동으로 뜨고요. 생계산서 없고 분계는 혼합 현금으로 해도 되고요. 자, 차변에 현금 1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에 부가세 받은 거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어, 9월 12일 영국 OTP사의 제품을 10만 불에 직수출 수출 신고일 9월 10일이고 중요한 거는 선적일이죠. 선적일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수출 대금은 9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다음 기준 환율 9월 10일, 9월 10일 우리 선적일이 9월 12일이니까 요날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10만 불 곱하기 1불에 1150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요 금액이 1억 1천만 원인가요? 예,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 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판매한 거죠. 자, 유형은 뭐가 될까요? 직수출 몇 번이죠? 16번. 수출. 공급가액은 1억 1,500만 원. 자, 외국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세금 없죠? 영세 적용하고요. 거래처는 영국 OTP. 자, 생명선서 발행 안 합니다. 직수출은. 국내 영세 매출인 경우에는 발행을 하고요. 자, 분계는 혼합 또는 지금 외상으로 팔았죠. 그래서 외상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분계하면 자, 우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자, 요 금액 1억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매출 1억 1,5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수출, 그 다음에 1억 1,500, OTP,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계 혼합.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1억 1,500, 대변의 제품 매출 1억 1,5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9월 18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중, 자, 이거 4번이 제일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세히 들으세요. 원가 200만 원, 판매가는 330이에요.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300에 30이란 소리입니다. 자, 이거를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동행에 명절 선물로 제공해 버렸습니다. 그럼 접대비예요. 접대비인데, 근데 문제는 매입 원재료는 적법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할 것. 세금은 줄이고 아니면 또는 환급 받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판매를 그런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아니면 원재료니까 제품을 만들 목적으로 사와가지고 매입세 공제는 받아놓고 공짜로 줘버렸어요. 그러면 세금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원재료를 제공한 거는 접대비로 해서 비용 처리하면 되지만, 문제는 요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판매로 너희들 기록해라, 신고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원래 매입한 거는 300만 원어치입니다. 저 판매가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부가세는 신고해야 됩니다. 받지는 않았지만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에 대해서 부가세 30만 원. 그래서 요 30만 원은 부가세를 납부해라. 왜?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냐. 그러니까 원가 200만 원이니까 뭐 한 20만 원 됐겠죠. 그래서 3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에서 10만 원은 세금은 내라. 뭐 접대로 주는 건 그건 니들 마음인데, 세금은 근데 안 된다. 매출한 것처럼 간주 공급, 매출한 것처럼 신고는 해라.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예요? 주식회사 동행. 근데 접대 그냥 명절 선물로 제공했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한 건 없겠죠. 자, 분계는 혼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유형은 지금 매출이라고 엄격히 말하면 볼 수는 없어요. 간주 공급으로만 보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증빙서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냥 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돈도 안 받았는데 증빙서류가 있을 수가 없죠. 아무 증빙서류 없이 매출했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 뭐예요? 현금 영수증 받으면, 개인한테 판매해서 현금 영수증 받으면 형과 이렇게 처리하지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매출은 했어요. 그러면 매출 유형 중에 건별 적용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건별이 몇 번이냐면 14번입니다. 건별 매출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재료는 나갔어요. 그렇다고 이게 매출이 아니다 보니까 제품 뭐 원재료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적을 수는 없고, 원재료 들어왔던 거를 원재료를 빼야 됩니다. 재고자산을 맞추려면 원재료는 빼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제품을 제조했거나 원재료를 판매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적요란에 다른 목적으로 쓴 거 있죠. 원래 주요 목적이 아닌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요걸 해야 됩니다. 자, 원재료는 원가는 얼마예요? 200만 원어치. 근데 부가세는 판매한 걸로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아까. 자, 요거는 원가로 적습니다. 판매한 게 아니니까. 뭐 돈을 받아야 뭐 300으로 적든가 하죠. 돈 받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부가세만큼은 매출한 걸로 똑같이 한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요거는 적어줘야 됩니다. 대신에 돈 받은 건 없어요. 이거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자, 얼마예요? 23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별 원재료 300에 30, 그 다음에 생계산서 발행한 거 없고 혼납하고요. 자, 대변에 원재료 200만 원 원가로 적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요거는 매출한 걸로 해서 판매가 부가세만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요 부가세 포함한 접대비 2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 당사의 영업부에서 사용할 문구류 등을 미나문구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이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과 매입이 되겠죠. 문구류 등은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할 것 얼마?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 자,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그럼 유형은 현금으로 매입한 거,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현과 매입. 자, 공급가액은 아까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이었죠? 2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미나문구. 자, 계산서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분계는 혼합 또는 현금.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하면 우선 소모품비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자, 요거 2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를 줬어요. 그러면 대급금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 2만 원. 자, 그리고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두 개 합쳐서 현금 22만 원. 그래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현과 뭐 문구 20만 원에 2만 원, 미나문구 혼합.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비 20만 원, 부가세 대급금 2만 원. 그다음 대변에 현금 2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까지 끝났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2018년 10월 1일 미국이 ABS사로부터 10만 불을 3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했습니다.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계를 하시오. 단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것.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돈 빌린 게 아닙니다. 지금 결산 자료 입력이에요. 그러면 언제? 12월 31일 분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해서 이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10월 1일 날 돈은 이미 분계는 됐어요. 근데 결산시 됐을 때 환율이 변동이 됐으니까 환율 변동된 거에 대해서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10월 1일 날 1,050원이었어요. 이때 장부에 적었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뭐 1억 얼마인가? 자, 근데 지금 12월 30일 결산일이 되니까 1불에 1,100원이에요. 환율이 5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10만 불 곱하기 50원.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이 더 갚아야 돼요. 1불에 1,050원만 갚기로 해서 갚을 걸로 장부에 적었었는데 1불에 1,100원. 우리가 갚을 땐 달러로 환전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럼 50원씩 앉은 자리에서 500만 원.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500만 원이 증가하고요. 자, 요거 손해본 거죠? 회사 입장에선.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500만 원. 그래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955번 500만 원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305번 외화 장기 차입금. 아, 이거 차입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ABS사. ABS사. 그래서 입력해 주고 대변에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2번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치입니다.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뜻이죠. 2018년 4월 1일에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이미 처리했습니다. 차변에 보험료 돼 있습니다. 단 보험료 기간 배분은 월날 계산을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근데 지금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죠. 자, 3개월. 2019년까지. 이미 보험료로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그중에 내년 거는 내년 장부로. 다시 말해서 차변에 있는 보험료 120만 원 중에 석 달치 30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대변에 보험료 30만 원. 요거는 뭘로? 자산으로 처리해야죠. 선급비용 30만 원. 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차변에 133번 선급비용 30만 원, 대변에 보험료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인데 여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말 현재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파의 주당 공정가치는 12만 원이다. 자, 2018년 1월 30일 날 코스파 주식을 샀습니다. 1000주. 주당 단가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8년 12월 25일 날 300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31일 현재 남은 거는 그 몇 주예요? 빼면 700주가 남았습니다. 근데 결산 시에 공정가치는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에 샀던 거였죠, 이게. 2만 원씩 올랐습니다. 700주 곱하기 2만 원. 그럼 얼마예요? 140만 원? 1,400만 원? 예, 1,400만 원. 1,400만 원이 엄청 올랐네요. 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 거에 대해서 결산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고 영업의 수익으로 잡고요. (1,400만 원) 그리고 그만큼 자산이 증가하죠.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 1,400만 원. 자, 자산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1,400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12월 30일에 결산 마감 전 영업권 무형자산 잔액이 1,200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18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날 균등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이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근데 지금 문제를 좀 치사하게 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1,200만 원을 5년 균등상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5년 그럼 얼마예요? 1년에 240만 원인가요? 예, 240만 원 연. 자, 이걸 다시 월로 나누기 하면 나누기 12개월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자, 월로. 이거 왜 월로 나눴냐면 지금 이 회사의 회계 기간은 2018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지금 현재 결산 정리상이니까 12월 31일이에요. 근데 매입은 언제 했어요? 30일에. 하루 지났어요. 하루. 한 달 미만의 기간은 한 달로 봐라. 좀 하려면 조금 한 22일 정도 해줘야지.
장난도 아니고 비슷하잖아요. 그냥 12월 30, 31일. 뭐 좀 있으면 시간 단위로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한 달치 요거 무형자산 상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권 무형자산이니까.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분개해도 되지만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바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가서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 가서 218번 영업권 자리에 가서 결산 반영 금액 자리 여기에 2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러주면 분개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아차 수험생들이 조금 애먹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해석들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5번 문제. 단기 법인세 비용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0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기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선납세금 705만 3,900원으로 가정한다. 단 단기 법인세 비용 중 선납세금을 지원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할 것. 결산자료 입력가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가서요. 법인세 등 가서 선납세금 이미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산 전 금액. 결산 반영 금액 우리는 여기에 입력을 할 거니까 여기 그대로 금액 적어주면 얘네들 퉁 치어서 없어지고 다 합쳐집니다. 결산 반영 금액에. 자, 나머지 금액 2200에서 705만 3,900원 빼요. 그러면 1494만 6,100원. 요거를 추가 계상액 요 자리에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 빼먹지 말고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개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2번, 4번 다 끝났고요. 한두 문제 빼놓고는 뭐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 제일 어려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 다음에 소득세 연말정산 요 두 가지 자 모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